안녕하세요. 모아자 코칭 영어 크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서요. 모아자 코칭 영어라고 했는데요. 모국어를 탄탄히 하여 아웃풋이 빠르게 나타나는 자기 주도 영어 학습 방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프라인 강연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부모님들 직접 뵈고 또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줌 강연으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고 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직접 오프라인으로 뵐 수 있는 강연들을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할 때마다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선생님은 조기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생님이 만약 시간을 돌이켜서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아니면 셋째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몇 살부터 영어를 시킬 건가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이 모든 질문에는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공통점은 아마도 조기 교육일 것입니다. 오늘의 진행은 크게요. 첫 번째로는 조기 교육과 조기 학습의 다른 점을 이 책, 하브루타로 교육하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기 교육에 대한 이렇게 마음이 생길 때, 그때마다 보게 되는 책이거든요. 조기 교육과 조기 학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영어 유치원 보낼까 말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영어 유치원을 보낼까 말까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가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 상담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들이 후회했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법,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꼭 채워주세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시간을 돌이킨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건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저희 아이들 수학을 진행하는 저의 마인드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조기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조기 교육과 조기 학습을 다르게 명시해 놓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조기 교육과 조기 학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워낙에 유명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221페이지에요. 조기 교육과 조기 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조기 교육은요, 아이를 방임하지 않고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조기 학습은요, 아이의 뇌 발달과 상관없이 부모님이 한글이든 영어든 숫자적인 개념을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크게 제가 느낀 거는 아이의 뇌의 발달 상태에 따라서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 그것을 채워주는 것은 조기 교육이지만, 아이가 발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부모님이 채워주는 것은 조기 학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돌이켜보면은 아이들이 한글을 학습했던 속도들도 매우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막 3살 때부터 막 한글을 읽었다는 친구도 있고, 또 7살이 되어도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같은 지금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국어 발달 상태가 다른데 영어는 더 그렇겠죠. 저는 조기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합니다. 아이의 뇌 발달 과정에 따라서 아이의 그 발달 과정에 따른 그러한 지식들을 채워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른 아이들의 누군가가 맞춰놓은 그런 시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 아이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제가 영어 유치원 보낼까 말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 유치원 보낼까 말까 하는 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아마도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비용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영어 유치원 보낼까 말까 하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되는 두 가지 큰 포인트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우리 아이의 발달 과정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한글 배우기에도 굉장히 버거워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에게 지금 바로 영어를 빠르게 주입시키는 것은 그 아이가 한글 배우는 것도 버거운데 영어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언어 혼란도 야기시킬 수 있고요. 그 두 언어 둘 다 아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또 상담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용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보내면 우리 마음에도 이걸 어떻게든 내가 투자한 만큼 걷어들여야겠다는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발달 과정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혹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굳이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도요, 저는 영어 유치원을 고려하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가 같은 이유에서였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아이들은 8세까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아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비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인데 둘이 같이 영어 유치원 보내기는 제가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어 유치원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시고 나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또 영어 유치원에 다녀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모국어 습득력이 조금 빠른 친구들이 되게 성공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관심도가 있었던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아이가 이미 모국어가 잘 형성되어 있고 영어에 대해서 흥미로워한다면 보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이 영어 거부감이 오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한국어도 영어도 나중에 제대로 잘 확립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객관화해서 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신다면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대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또 그 사이에서 더 우리 아이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우리 아이가 잘해야 돼 해서 추가적으로 또 시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어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집에서 충분히 아웃풋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치원에 같이 다녀도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경우에는 미리 조금 예습을 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뒤처지다 보면은 자신감을 많이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집에서 예습을 하도록 해주시면 더 좋고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모국어를 챙겨야 합니다.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한글로 계속 말을 하면서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은 영어 유치원 규칙상 영어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집에 오면은 또 과제도 해야 됩니다. 영어 유치원 다녔는데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와서까지 저희 아이는 그 효과가 있었어요 라고 했던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집에서 모국어를 엄청 열심히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어 실력은 절대 모국어 실력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그런 외국어 실력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라도 꼭 모국어는 집에서 훨씬 많이 챙겨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크리쌤은 시간을 되돌린다면 아이들 영어 몇 살에 시키실 건가요? 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아이들은
영어 거부감이 있었고, 그리고 뇌 발달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인데도 그래도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시간을 돌이킨다고 해도 8세 아니면 모국어가 더 부족하다면 모국 채우고 나서 9세 때부터 영어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수학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들어갔을 때 이미 많은 아이들이 뭐 2학년 거, 3학년 거, 4학년 거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부모로서 굉장히 우리 아이도 저렇게 선행을 해야 되나 막 답답하고, 다른 아이들은 왜 고난이도를 풀 수 있는데 우리 아이는 못 풀까, 왜 연산하는 것도 식 빌려오는 것도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라는 고민을 사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가 앞서 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영어와 마찬가지로 수학도 아이를 좀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그렇게 수적인 감각이 뛰어나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려오면 손으로 막 이렇게 세고 있고, 계산 실수가 많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고난이도 문제를 풀린다고 해서 아이들의 능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학교 교과 과정과 그 다음에 연산 같은 거는 또 어느 날 갑자기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기적의 학습법, 기적의 계산법, 그 책을 그냥 꾸준히 하루 2페이지씩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학년 때 되니까 아이들이 좀 수학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고난이도를 갖다 줘도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게 풀더라고요. 그 다음 학기 거 갖다 줘도 풀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아이들마다 뇌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속도에 우리 아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학년에 맞는 과정들은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지만, 아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앞선 것을 제가 한다고 해도 아이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결국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연결이 돼서 부작용이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준비되지 않은 조기 학습은 반드시 부모님께서 생각해 보셔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가 이미 짜놓은 커리큘럼에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속도에 못 따라간다고 해서 또 속상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가 많이 돼서 강연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려요. 옛날에 그 언어 영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는 아이의 실력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그 성공이 끝까지 성공해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부모님들은 한 아이의 성공 사례 기준에 따르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는요, 많이 놀고 뛰어놀고 그리고 많이 책 읽고 생각하고 멍 때리고 이런 시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많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속도보다는 바른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일찍 시작했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또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여기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